신청을 해서 만약에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네. 회생 결정, 파산 결정이 이제 났다고 하면은 그 개인 그 돈을 빌렸던 그 주채무자인 그 친구는 네. 그 법원 결정만큼만 이제 갚으면 되거나 안 갚아도 되게 되는 건데 네. 지금 연대 보증인은 빚을 다 그 보증 채무는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채무자가 그 주채무자의 빚이 어떤 식으로든 줄어들면 네. 그 보증인도 그것만큼 따라 줄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부종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법률 네. 용어로. 근데 이 부종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파산, 회생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대 보증을 선 입장에서는 주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네. 파산을 하거나 회생에 들어가면 그 빚을 자기가 다 갚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했는데 나왔을 경우에도 그 연대보증이 딸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 연대보증 자체가 네. 연대보증이라는 거는 계약이에요. 네. 돈을 빌리는 것도 그 계약이잖아요. 네. 돈을 얼마를 빌려주면 언제까지 쓰고 네. 이자는 얼마를 드리겠다는 게 이제 보통 그 금전대여 계약인데 네. 보증은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네.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신이 돈을 대신 갚으시오라고 요구하는 또 계약이에요. 네. 보증 계약을 이제 하게 되는 네. 거죠. 그 계약에 따라서 또 이행을 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표이사에서 나왔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네. 거 하면은 대표이사가 보증 계약을 섰으면 네. 그 계약이 언제까지 유효하냐가 문제잖아요. 네. 그 특약으로 네. 이 사람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 보증은 효력이 없다라고 그런 기재가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기재를 하는 계약은 거의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표에 물러났을 때 그 돈을 빌리는 금융권이나 네. 회사나 같이 가서 새로운 대표가 있다. 네. 그리고 내 후임이고 나는 그래서 이제 보증에서 빠지고 이 사람이 새로운 네. 보증인으로 네. 입보를 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고 네. 나는 빼달라고 했을 때 네. 그런 식으로 빠지면 괜찮은데 네. 그걸 잊어먹고 자기가 이제 간과하고서 몇 네. 년 지났는데 네. 그 회사가 망했다. 네. 해서 돈을 빌려준 그 보증기금이나 아니면 금융권에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네. 사실상 그 변제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 덫이네요. 그렇죠. 미리 몇 년 동안이나 네. 자기는 당연히 그 연대보증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만 해왔는데 네. 실제로는 그 보증이 효력이 계속 유효하게 남아있었던 거죠. 내가 그 채무자 대신 네. 보증이 돈을 갚았을 때 네. 너 대신 내가 이렇게 돈을 그 변제를 했으니 네. 네가 나한테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 이게 요구하는 구상권 행사라고 하는데요. 네. 구상 권리가 당연히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네. 돈을 빌리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보증 의무를 다했다는 건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돈을 못 갚아서 채권자가 나한테 네. 돈을 달라고 한 건데 네. 현실적으로는 그 채무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어. 구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가 않겠죠.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일시적으로 이 채무자가 돈이 없었다, 네. 나중에 돈이 생겼다, 네.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구상권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숨겼으면요? 발견을 하면 나중에는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네. 그거는 그 재판을 통해서 네. 돈을 받을 권리를 확인을 받았을 때 판결로 네. 그때만 법원에서 이제 집행을 하는 거 이제 협조를 하니까 네. 그 돈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가 가서 뭐 직접 뭐 들고 온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죠. 보증을 선다는 건 그만큼 위험에도 노출이 되는 거고 네. 또 권리를 또 다시 그 채무자를 상대로 네. 그 돈을 내가 대신 갚은 돈을 갚아라고 요구하는 것도 쉬운 절차는 아니에요. 임의로 갚지 않으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네. 채권자들 상대로 직접 돈을 자기가 갚고 있다는 네.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무리한 금액이어서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않는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까지 가기 전에 네. 현실적으로 자기 수입이나 재산으로는 이걸 변제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서면 네.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한번 신청을 해보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근데 회생이나 파산이 둘 다 안 되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둘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실제로 이런 보증 때문에 더 이상 갚지 못하는 경우가 되고 재산도 없고 희망도 안 보인다 이런 상태가 네. 되면 그 회생이나 파산 제도 자체가 네. 가장 적합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실제로 재산이 없어서 빚을 네. 갚다 못 견디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네. 대부분 다 아마 구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